가기 전에 모습 하나 찍고 가지. 손님하고 주인공하고요? 얼음 띄워드려요? 얼음 띄워드려요? 대전 좋은데. 이제 7월 내 인생의 노래 김영도 씨 편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도 절대 이남 김영도. 갑자기. 네, 지금 나오는 노래는 지난달에 우평시민신문의 박은미 편집장님이 선곡하셨던 김광석님의 노래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예측합니다. 김광석 좋아하세요? 정석이 형 좋아. 안면이 있으시군요. 오늘 저희 그 36도를 육박하는 폭염을 뚫고 모두 여기 모여주셔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떨리는 자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영도 씨 제가 아는 대로 소개를 하자면 직업은 목수시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이런 얘기하면 욕먹겠지만 매우 잘생기신 분이고,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의 남자친구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김영도 씨가 인기를 불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에 굉장히 요즘 포스팅을 많이 하시는데 그 글의 수준이 아주 천양지 차이고 이 사람 누굴까 가늠할 수 없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이 오늘 바쁘셔가지고 모르시나 봐요. 꼭 오고 싶어 하셨는데 이미지 씨라고 아시죠? 아, 예. 예. 어제 여기 너무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김영도는 여기까지고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 본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실 게 있다면 해주시죠. 우선 누나가 한 말이 거의 다 제가 해야 할 말을 하셨고요. 그거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은평당역 당원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가슴을 서내지 않고 힘 빠지지. 잘 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나? 목이. 예, 지금 노동당 당원으로서 프라이드도 상상하신 걸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읽었는데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곡들 중에 애곡 중에 반이 신해철님의 곡인데 그리고 신해철님이랑 그 안면 없으신 거죠? 천이 형 잘 알죠. 네. 저는 그분이 저를 모르긴 하는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저는 신해철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부른 노래 하나하나가 그냥 제 얘기처럼 다 들려와서 우선 노래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들 정말 푹 빠져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철이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연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강연 같은 데 있으면 그 사람이 강연을 하고 그러면 가서 또 열심히 족구도 하고 그럼 실물로도 이렇게 봤죠. 보시나요? 강연도 하셨나요? 네, 강연도 많이 하고 뭐 노래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세상과 관련된 것과 더불어서 하여튼 그 사람이 주로 불렀던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자기 존재,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인 분석과 철학을 담은 노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게 너무 필요했고 또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나름 힘들어하고 할 때 그게 너무 필요했었는데 그거를 꼬집어서 노래로 만들어줬던 사람이 신해철이어서 그 사람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고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철이 형 노래를 들으면서
술을 많이 먹었죠. 별로 도움은 안 돼. 아니요. 술 먹는데 안주로 참 좋았어요. 생애만큼 그 퇴장도 화려했던 분인데 예. 뭐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슬픔도 크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컸죠. 네. 그리고 또 한참 개인적으로 힘들 때였는데 그 일이 겹치니까 배가 돼가지고 기억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아지트가 있거든요. 저 술 먹는 아지트가 개인적인. 술집? 아니요. 우리 저 데모하러 가면 저기 청운동 그 동성소 있잖아요. 그 근처가 제 옛날에 어린 시절 나발이었는데 그 줄 인왕산 줄기 쪽에 이제 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청운 유치원이. 거기 나왔었는데 거기가 이제 제 나름의 아지트였거든요. 저 친구하고 거기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혼자 이제 뭐 좀 기분 그렇고 하면 혼자 거기 가서 술 먹으면서 유치원 앞에서 어우 신선하다. 근데 그 주로 어머머머 번호랑 뒤에 오나 보다. 아 신선해요. 아이들이 많아. 시험 가겠다. 에어컨 때문에 피 치는 오신 거죠? 뭐 영덕씨 때문에 오셨다기보다는 그러면 그 신해철 씨 노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유명한 거 몇 개 아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친구들이랑 신해철 씨 때문에 술을 먹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래방 가도 돌아가면서 그런 노래를 한 곡씩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신해철 씨의 어떤 뭐 여러 앨범에 곡을 다 들으시고 그런 식으로 좋아하신 거였어요? 예, 다 들었고요. 그리고 아무튼 뭐 아까 그 이어서 얘기를 하면 그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저 개인적으로 제가 나를 존경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냥 친형 같았어요. 물론 그 형은 나를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친형 같았어요. 저는 진짜 친형 같았어요. 그러면 그 지금 선곡하신 곡 중에 있는데 그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곡도 네. 그 타계하기 전부터 알던 곡이었나요? 그렇죠. 그 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노래는 원래 철이 형이 내가 죽게 되면 이거를 내 충무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만든 노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노래 제가 지금 다른 앨범에 있는 뭐 다른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두 곡이 하여튼 제가 너무 필요를 하는 그런 순간에 그냥 철이 형이 저한테 선물해주는 노래 같았어요. 그래서 너 듣고 좀 힘드냐와 뭐 이런 그런 메시지가 있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뭐 틈만 나면 불렀고 그것도 잘 부르고요. 아 본인이 노래 잘하신다고요? 잘 부릅니다. 저기 선주 씨 맞습니까? 네. 그 반한 거 아니에요? 맞는 걸로. 맞는 걸로. 정말 그냥 제 노래 같았어요. 그래서 앨범 찾느라고 애먹었습니다. 너무 친구 홈메이드 쿠키즈 앤 구구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왠지 철이 오빠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오는데 그 철이 오빠의 민물장어의 꿈은 그 가사 저 사실 들어보시면 안 들어봤거든요. 회자는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 가사가 대충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은 생각하겠지만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 사라지잖아요. 거기서 겪게 되는 나름의 그런 이제 우리 모두가 하는 그런 고민들, 존재에 대한 고민,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민 있잖아요. 그 고민에 대한 그런 느낌을 잘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그 노래에서 지금 굉장히 내가 고독한데 내가 고독한 걸 떠나서 내가 이렇게 잊혀지는 게 너무 두렵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게 두렵다 그런 구절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래도 끝까지 궁금한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궁금증,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태생적인 궁금증,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그런 고민. 죄송합니다. 예, 저 민물장군의 꿈 이 곡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역시 성적 씨 예, 한번 진지하게 그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안 들었다고 해. 가사를 들으시면 다들 나도 저런 생각 해봤었구나 그냥 다 있지. 어쩌라고? 무슨? 노래를 직상으로 한 번에 떨어지는 노래네요. 미안하네. 그거에 저렇게 한 거예요? 가사가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 저는 그 순간이 어른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뭐 어떤 뭐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런 걸 떠나서 예술가이시고 하니까 또 그런 하루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 말대로 신해철이 있는 사람이 저 노래를 만들 때가 99년도인가 일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힘든 시기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도? 네. 그냥 자살 생각도 하고 막 그랬어요. 되게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건지 아니면 내가 가야 할 단연은 이게 맞는 건지 뭐 이런 나름의 강황에 대한 그런 고민 존재 뭐 그런 고민을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 지은 노래 같아요. 제 생각에. 자기 자신을 그만큼 그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것이겠죠. 연도씨 포팅한 거 이렇게 읽을 때마다 자기를 따스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또 자기 자신을 싫어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건네는 말이 아닌가 할 때도 또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그 얘기는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또 다른 그 성공 중에 이제 나에게 쓰는 편지는 저도 들으면 알만한 노래일 것 같은데 그 노래는 비교적 그 해철이 오빠 그 초기 곡 아닌가요? 네, 초기에 만든 노래인데 한참 인기 있을 때. 그 처음에 거의 꽃미남 그처럼 데뷔하시고 노래 시작하셨잖아요. 네, 처음으로 랩도 만들고 그 안에 랩도 넣고. 근데 그 메시지 하여튼 그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이렇게 듣는 사람한테 충고 훈계하는 듯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저런 거 뭐 외부적인 거에 휘둘리지 말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뭐 어렸을 때부터 순수했을 때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너한테 이익이 될 거야. 이런 느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저한테 제가 뭐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뭐 외롭고 뭐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힘이 되는 그런 노래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도 이제 세상과 역설적으로 이제 더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저는 그래서 교사님이 항상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며 이 세상이 절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를 거의 세뇌를 받고 있다시피 하면서 커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너무 수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귀하게 잘하셨나 봐요. 아니요. 귀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비싸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일단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둥글둥글 가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대놓고 뭐 난 그렇게 안 하겠어요라고 말은 제대로 못했죠. 예. 드러내놓고 이제 전할 수는 없었는데 했지만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뭐랄까 뭐 저항감, 분노 뭐 그런 것들 그걸 이제 위로해주는 사람이 이 위로해준 그 노래가 이 노래였던 것 같아요. 이 노래랑 아까 그 인물이라는 꿈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살면서. 그러시면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어요. 신해철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냥 그 하여튼 메탈이랑 락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런 이제 감성적인 노래들을 듣겠죠. 근데 그게 더 와닿더라고요. 그만큼 저한테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실 때 이제 그런 아지트에 가서
밤에 가죠. 유치원이 옆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서 밤에 이제 저녁에 나가서 아까 이렇게 맥주나 뭐 소주나 이렇게 하나 먹으면서 그냥 부르는 거야 저 노래를. 그러면 그러니까 술 취한 김에 울면서 부르기도 하고 아주 추하게. 혹시 안주는 뭐를 안주는 별로 없었어요. 안주는 별로 안 먹어요. 하여튼 너무 애틋한 노래들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뭐 제 옆에 뭐 누구 뭐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 등불을 들려주면서 위로해주는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노래들이었어요. 네. 맨날 이어폰 끼고 부르고 술 한잔 먹으면서 부르고 뭐 이런 이렇게 좀 하고 있었죠. 네. 몇 살 때쯤이죠? 그래요? 몇 살 때쯤이냐고 질문이 들었어요. 네? 몇 살 때쯤이냐고. 제가 저걸 그 노래 한참 아지트 다닐 때. 예, 아직도 다시 유치원 앞에서 그 대전품을 하던 시절이 차마 20대 중반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기 이제 이사를 가고요. 가서 거기에 찾지를 못하고 있다가 가고는 싶은데 기억이 나니까 또 거기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찾지를 못하다가 20대 중반 때 제가 이제 찾아갔죠. 어떻게 찾았어요. 거기가 산에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의치 않아요. 저는 저로서는 조금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물론 20대 때 대단히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좀 젊은 사람이 부럽진 않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어떻게 뭐 젊어서 힘들든 뭐 어떤 세상 때문에 힘들든 자기 스스로 때문에 힘들든 그 당시에는 또 술도 만나지만 또 친구라는 존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랑 그런 거를 물론 나누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혹시 뭐 왕따는 아니었고요. 제가 딸을 시켰죠. 세상 말이 안 통해. 친구들이랑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친구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맨날 술 먹으면서 별 재미도 없었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 뭐 정치,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정치에는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하게 뭔가 뭐 학습하고 정치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굴 만나고 이래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양심에 근거해서 판단했을 때 그걸 통해서 봤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이제 제가 관심이 좀 생겼죠.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은 다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술 먹고 여자 만나고 그럴 시간에 지금 뭔 그런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재미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같이 있긴 있어도 재미도 없었고요. 위로도 안 됐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노래 그래서 혼자 술 먹고 그냥 혼자 노래 부르고 그랬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친구를 통해서 뭐 위로를 받고 뭐 같이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그럴 친구들은 사실 없었어요. 네. 네,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뭐 외로움이라고 그럴까 혼자 있는 시간이 그런 의미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20대로 돌아가서 오늘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걸 좀 홍보해야 되나? 아니 이 버전이 없어요. 라이브 19년 된 이거 이메일 좋았어요. 이게 좋았어요. 옛날 건 써있더라고요. 옛날에 신해철이 음악이 좋아? 프레스가에서 밤 2시간 3시간 예술가 무대 들으셨어요?
저도 이제 잠이면 쫓으면서 부르려고 했는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뭐 마왕이라고 불렀어. 고스트레이션. 예, 고스트 스테이션. 근데 그때 정말 그렇게 막 유난 떨고 저기 오만하고 막 그런 것들은 그냥 그냥 좀 약간 진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더 그렇게 했어요. 이학적으로. 예. 그것도 진짜 추억이네. 네, 다음 곡은 이 노래지 제 노래가 18번인데 김장훈 씨의 왜 요 노래인지 이 노래 또 가사 또 우리가 또 맞았잖아. 맞아. 그죠? 이제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네, 이 노래 설명해 주십시오. 아시면서. 그럼 이 노래 듣고 네. 뒷거리예요. 아시면서. 잘 모르고. 나와갔다를 해봐. 김장원이 누구예요? 명화 누나가 좋아하는 노래. 오늘은 이거다에 있었던 길을 떠났지 아주 멀리 떠나고 싶었어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슬픈 사람처럼 난 돌아보질 않았지 그저 앞만 보려면 내 앞엔 아주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서 멀리로 아주 멀리로 떠나올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 난
언제나 좋은 날을 꿈꾸면서 노래를 불렀지. 이제는 다르게 살아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언제나 그런 생각뿐이었지. 그저 생각뿐이었어. 아이고 옛날 생각나네. 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이 노래 좋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참 그 당시의 김영하가 좀 안쓰럽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안 죽고 그러려고 했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요 노래도 그러면 같은 이유로 그게 이제 가슴에 다가왔던 그런. 방금 누나가 말씀하신 그 감정 그대로 저도 똑같이 때기 때문에 그냥 제 아까도 뭐 하여튼 지금 네 곡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뭐 하여튼 저한테 뭐 선물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 모든 노래가. 그래서 김장훈 장훈이 형도 다영이래. 장훈이 형도 저한테 이렇게 선물해주는 그런 노래 같았어요. 그 제가 누나 말하는 것처럼 같은 감정이어서 좋아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가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나한테 다가오고 그랬을 때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 당시에 유명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도 씨도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노래만 불렀지를 부를 때의 김영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나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게 뭐 언제 뭐 마무리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은 언젠가 또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어떤 계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한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제 오늘은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노래 100곡을 그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곡도 아마 오늘은 이거다에 한 20번째 안에 들었던 곡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할 때 좀 제가 이렇게 대단히 좀 힘들었던 게 그게 다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20대죠. 저는 20대가 대단히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다 이렇게 좋아했던 곡들이라 가지고 그 곡을 이렇게 다시 듣는데 그렇게도 그 괴롭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감정이 다시 이제 되살아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노래로 서로 이야기. 내 인생의 놈이 김영화야? 그때 근데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었는데 한 30이 되면서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왜 맨날 이런 노래만 듣고
듣고 있지? 그러니까 그 뭐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클래식을 많이 듣고 그리고 약간 의도적으로 밝은 곡을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내가 능동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도 바뀔까 말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성격도 굉장히 많이 좀 밝아졌고 물론 아직도 어떤 그런 내성적인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런 내성적으로 사실은 난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세이프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간단한 거 없을 거 우선 저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내고 제가 그 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이건 노래가 다 우울할 텐데 괜찮을까요? 하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어떻게 썼냐면 그래도 제 인생이 그렇게 우울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썼는데 저도 뭐 다른 노래 좋아하죠. 뭐 즐거운 노래, 뭐 희망찬 노래, 무슨 재밌는 노래. 요즘엔 뭐 민중가요 너무 좋아하고 열심히 나죠. 근데 이제 저 노래 네 곡은 제가 성공한 저 노래 네 곡은 제가 언제까지 뭐 살지 모르겠지만 언제 그 오랫동안 그 기간 내에 내 인생에 박혀 있는 아주 크게 영향 주고 박혀 있는 거다 하면 저 노래 네 곡이다 이렇게 말할 그런 노래이지 무슨 내가 저걸 갖다가 뭐 내 평생 끌고 갈 거야 저렇게 살 거야 그런 생각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에너지도 없고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할 것도 많고 지금 노동동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간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 뿐이지 저게 뭐 저 노래가 바로 너야 저 노래가 바로 너 자체야 그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나는 따로 있는데 저 노래들이 나 따로 그동안 살아가고 있는 그 동안에 나한테 정말 많은 영향 그리고 또 특히 뭐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살면서 그 중에 이제 힘들 때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노래다 뭐 이 정도지 저 노래가 뭐 내 인생에 뭐 무슨 바로미터 무슨 뭐 가면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그 대단히 좀 감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연도 씨가 페이스북에 본인의 지금 알고 있는 그 몸 상태를 처음에 올렸을 때 제가 사실은 좀 놀랐어요. 물론 저는 좋아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게 꼭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게 꼭 치부여서가 아니라 전 물론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긴 합니다만 나를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게 그것도 저는 그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선곡하신 곡들도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까이 했던 곡을 어쨌든 저희랑 소통하기 위해서 이 곡들을 선곡하시잖아요. 그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제가 그때 이제 작년 이제 목수일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네팔을 작년에 갔었죠 3월에.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리고 랄랄라 와서 은평강에 와가지고 또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또 바로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2014년 그 6월 이후에 기억이 없어요. 네, 없어요. 기억이 없고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말하자면 우울증인데 우울증이 왔는데
선주하고 어디 여행도 못 갔고요. 저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저를 막 고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랄랄라에도 안 왔어요. 계속 숨어 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었고 개인적으로 사람한테 데이다 보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데이다 보니까 못 오고 하다가 그때 한번 누나한테 걸린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 앞에서 선주랑 나랑 이렇게 왔는데 내가 마음에 드니까 선주가 저렇게 안아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멀리서 여관을 가라 여관을 가라. 아 이거 보기 좋네 막 이러는데 근데 그때가 뭐였냐면 사실은 선주는 계속 저를 랄랄라에 오게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 만나고 하라.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나 용기가 안 난다 생기지 않는다 해서 그때도 그냥 가려고 했는데 누나한테 걸려갖고 이제 여기 와서 잠깐 있다가 이제 간 건데 나 때문에 더 안 온 건 아니죠. 그만큼 좋은 사람들인데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아 나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한테 뭔가 내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게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계속 고립시켰죠 저를. 계속 진리였죠 계속 저를. 그러다가 이번 봄에 이제 어떻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번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4.16 집회 때를 통해서 어떻게 용기를 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많이 치유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전에 근데 이제 3월 달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공개하고 싶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숨기고 있었으니까 뭐 괜히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요즘 사는 현대인들이 우울증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뭐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었고 하여튼 그냥 뭔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 나름의 소통을 하고 싶었나 봐요.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냥 위로받고 싶었다 뭐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나 아프다. 그래서 병원 갈 거니까 나 뭐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했었고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응원해 줬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뭐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를 결국에는 사람이 치유해 주는구나. 예, 그걸 많이 이번 기회에 깨달았고 그 전에 뭐 제가 뭐 혼자서 뭐 술 먹으면서 저 노래를 부르고 뭐 듣고 그랬다. 또 사실은 제가 저를 막 그런 식으로 고립시켰던 거죠 사실. 사실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 같이 힘든 거는 이렇게 나누고 즐거운 건 또 배로 만들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저 노래들이 저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까요? 사실 아까 누나 말마다. 근데 이제 그럴 기회들이 사실 저한테 없었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이제 아마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좀 생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저 노래들을 또 이렇게 선곡을 한 거는 나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걸 같이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같이 들으면서 공감받고 해서 나 또 위로받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위로받고 싶다 이 노래 듣고 내가 그때 그 시절 이랬습니다.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뭐 공감하세요? 그러면 공감돼요 그러면 좋아요. 그거예요. 마지막 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겠는데요. 이 노래는 뭐 러브송 아닌가요? 그거는 78번이고요. 나랑 겹쳐가지고 그냥 못 가라고 안 가. 아우 가는데 그 2차 노력은 가는데. 이게 이제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인데 이분이 현식이 형이 형이야? 애네리네. 현식이 형이 이 노래를 원래는 몸이 좋을 때 불렀었어요. 근데 그때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맑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가래에 섞인 노래, 음성으로 나오는 이 노래는 빡빡해. 이 사람이 이제 그 가난 말기에서 죽기 3일 전인가에 복수가 이렇게 찬 상태에서 녹음실에 왔었대요.
와서 소주를 갖고 왔대요. 우리가 3일 후에 죽을 건데 와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찾는데 와서 이 노래를 이제 부른 거예요. 근데 단 한 번에 녹음이 끝난 거죠. 단 한 번에. 뭐 다시 한 번 하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노래가 이제 내 삶의 시작과 끝이 이 노래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갔대요. 가고 나서 3일 있다 죽었대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되게 노래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가래 섞인 음성에다가 거칠고.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인생 그때 32년인가 33년인가 살았을 텐데 그 인생이 다 느껴져요. 듣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제 노래, 제가 선곡한 노래 4곡 전부 다 그냥 약간 뭐 혼자 듣고 얘기하면 뭐 고독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인데, 어차피 인간은 혼자고 원래 어차피 혼자긴 혼자지만 물론 같이 연대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기본적인 이유가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이거가 계속 돌고 도는 건데, 그럼 나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고 위로받고 왜 너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었냐? 너도 그럼 형은 그렇게 술 먹으면서 그런 식으로 또 풀었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풀다가 마지막에 이 노래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다 토해내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렇게 대묻고 싶은 그런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 노래 또한 듣고 있으면 아까 그 교감이 되게 듣기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왜냐면 누구나 음악을 듣는 깊이 사랑할 수 그것도 이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거든요. 위대한 그 아티스트가 있기 위해선 위대한 리스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지금 세 분 중에 2분 돌아가셨는데 그 세 분들도 영조 씨에게 대단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뭐 36도인데 내일이 26도. 그러니까 오늘보다 무려 10도가 낮고 하루 종일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은 도저히 하루 앞이 믿기지 않죠. 정말 내일 하루 종일 10도나 선선한 그 내일이 정말 오는 걸까? 그런데 뭐 우리가 그 시간이 꼭 온다는 신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웠던 시기,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어렵다면 이 시기가 저는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이 고비를 넘기는 힘이 평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고요. 영국 씨도 힘들고, 뭐 지금도 이제 힘드실 텐데, 이런 참 힘들어 죽잖아요. 그런 시기를 힘들고 재밌고. 아무튼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뭐 아까 누나 말이 많이 와닿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 노래를 들으면서 내일 나와 같은 상황과 나와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게 막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감, 그리고 그게 절실했고요. 또 우리가 지금 뭐 이런 활동하고 하는 것들도 또한 그거죠. 뭐 연대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관심이랑 공감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들 또한 그 생각 갖고 만들었을 거예요. 저절로 올라가겠지. 예. 그리고 또 그걸 듣는 사람 또한 공감됐고 내 얘기 같고, 그래서 그거를 또 사랑하게 됐고, 그걸 더 넓게 보면 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뭐 어려운 말로 뭐 정치한다 어쩐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공감이란 그 관심을 전제한 연대의
거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음악이든 뭐든 뭐 운동이든 어떤 활동이든 계속 그런 게 연속되고 강화되고 그러면 또 살기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지 씨 꼭 그 오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저기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현식이 오빠 노래 들으면서 7월 내 인생의 노래 마치도록 하고요. 10월 내 인생의 노래를 미리 공지를 해드리면 10월은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최우경님의 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숨기면서 하는데 저연 욕심에 그날은 미련해 당신은 뭐라는지 약속했던 네, 토마토 마리네이드